장비 업체는 장치 산업입니다. 트렌드를 거슬러서 미리 생산해 놓고 했다가 수요가 없을 때는 같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예가 HBM에 대한 그런 것들이겠죠. 더 중요한 거는 고객사가 기술을 채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있냐가 중요한 것들인데, 저희는 참고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HPSB 2대 주주입니다. 저희가 캐파 증설을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트렌드에 잘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투자가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질문을 듣는데, 저희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AI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로직 시스템 반도체 진영이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이고요. 엔비디아의 지금 신제품 로드맵이 많이 나오고 있죠. 블랙웰도 있고 블랙웰 울트라, 루빈도 있고 루빈 울트라, 이렇게 해서 루빈 울트라는 HBM을 12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술이 있냐? TSMC의 컨퍼런스 콜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HBM 스펙도 아마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수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도 그와 연관돼서 저희의 TC본드 매출이나 앞으로 나올 신제품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하다못해 로드맵상에 어쨌든 출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드도 그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연결고리를 믿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정부가 원하는 자기네들이 지금 끌고 나고자 하는 그 AI의 그 얼라이언스, 어쨌든 그런 연합체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커질 거냐라는 것들이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해당된 어떤 인프라, 장비겠죠. 장비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마켓의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이 HBM 마켓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켓 시어가 5%, 10%라고 얘기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확장한다고 하면은 5%, 10%였기 때문에 더 포텐셜이 크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 수익이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저희는 지금 HBM3E 마이크론의 8단 지금 단독 공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 미국 정부가 끌고 나가는 이 AI 반도체 정책이라든가 방향성, 그 다음에 마이크론, 대표적인 미국 디램 메모리 칩 업체인 이 마이크론의 정책이 어떻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마켓에, 어떤 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저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사실은 뭐 있죠. 그런 밸류체인에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관계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시하는 이외에 어떤 내용도 시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그건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국면별로 그 적용하는 장비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부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뭐 이게 뭐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이런 그 주식 투자하는 저희 투자가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밸류체인도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바라보는 어떤 그 방식이 되게 메모리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게 메모리는 그렇다 얘기한다고들 합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 그러니까 되게 그 코스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단일 어떤 이런 팹이나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마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시스템 반도체가 좀 다르거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좀 격이 다르잖아요. 좀 어쨌든 포지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메모리 쪽보다는 HBM은 사실은 백엔드 쪽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후궁적인 얘기를 단어를 되게 쓰기 싫어합니다. 회사에서 후궁적인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그들이 정해놓은 백엔드라고 하면은, 근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HBM은 백엔드입니다. 프론엔드가 아닙니다. 전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가 분들이, 뭐 개인 분들은 더더욱 모르시겠죠. 조금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우게 하는 게 이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장비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저희 장비 업체가 만약 고객사의 양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량 생산 기준을 충족시켜서 이제 무슨 한두 대가 아니라 10대, 뭐 20대 이렇게 납품하는 게 있고 그 전 단계에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를 한번 줘볼래요 해서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1년이나 특정 기간을 우리가 운용을 해보고 예를 들면은 우리 이 장비가 한 달에 100만 개 이상의 뭐 어떤 물품을 양품을 원한다 하면은 그거를 1년 이상 해보고 나서 통과되면 이거 양산 장비로 발주를 해서 오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는 건데 자칫 좀 시장에 잘못 알려지는 게 테스트 장비 한두 개 나간 거를 한국에서는 뭐 이게 마치 양산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투자가분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손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뭐 퀄리피케이션 들어갔다? 그거는 양산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뭐 이밸리에이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뭐 JDP, JEP.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고객사에서 이거는 이 장비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00만 개 이상의 정말 좋은 제품, 양품을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문을 주게 되는데 마치 확정되지도 않은 양산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테스트 장비 한두 대 들어왔다고 그거를 오도해서 해놓고 주시장에서 뭐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고 심지어는 원치 않게 손실을 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은 좀 이쪽 부분에서 좀 확인해 볼 부분이 많은데 사실 좀 엄밀하게 보면 어렵죠. 왜냐하면 고객사가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 아무래도 국내에는 NOS분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겠고 하는데 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특히 저희가 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비 업체는 장치 산업입니다. 트렌드를 거슬러서 미리 생산해 놓고 했다가 수요가 없을 때는 자칫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가장 좋은 예가 HBM에 대한 그런 것들이겠죠. 물론 뭐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를 앞날을 내다봐서 이거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잘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트렌드가 맞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전 세계 HBM 마켓에서 저희가 부합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이 있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따라가서 신제품을 만들고 공장을 확보하고 이런 어쨌든 그 캐펙스 투자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고객사가 기술을 채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있냐가 중요한 것들인데 저희는 참고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캐시 측면 넷캐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HPSB 2대 주주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이지만 저희가 캐파 증설을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트렌드에 잘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규 부지 확보 측면도 저희가 TC본더의 캐파 증설을 위해서 작년, 올해, 내년 그런 계획을 가져서 이미 시장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로드맵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마켓에 말씀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매크로가 되게 좀 불안정하고 되게 좀 혼란이 있잖아요. 뭐 중동의 전쟁, 그다음에 뭐 엔화, 뭐 미국 대선, 뭐 경기 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외시켜 놓고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외람되지만 뭐 안타깝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부재한 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증권회사 뭐 분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시장의 어떤 이해나 그다음에 주요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보도 비율을 보면 외신과 내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넘어 있는 안에서 있는 이슈만 민감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중국, 미국, 마이크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는 메모리가 상당히 프로피터블하고 수익이 많을 거고 어쨌든 주도에 나올 거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칩 설계 결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플이 TPU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결국 보면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데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 엄청난 큰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것은 오로지 투자가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런 매체나 미디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적절히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르죠. 왜냐하면 속도가 다르고요. 일단은 주식시장을 위시하는 파이낸스 마켓은 빠르죠. 그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선반영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빨리 알고자 하고 결론을 내고자 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뭐 제조업체 하다못해 뭐 어쨌든 다른 이런 그냥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사뭇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우위가 있으면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리그는 뭐 어떤 조에서는 100m를 뭐 10초에 끊는데 이쪽 리그에서는 100m를 20초에 끊는 게 1등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2등은 한 29초 끊으면 그 차이가 크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리그하고 이쪽 리그가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A 리그하고 B 리그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제품이 나오는 칩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좀 자칫 좀 잘못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능력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조금 더 비용 절약하게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근데 마치 이게 지금 시장에 팔리는 그런 제품이냐 얘기하면서 이게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이 해석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이낸스 마켓은 물론 파이낸스 마켓은 선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길게는 뭐 6개월 정도 반영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하지만 뭐 그건 그것대로 특징적인 거지만 이쪽에서의 어쨌든 벌어지는 이 단계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눈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도 방송이니까 일반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술자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바는 그 구글링에서 기사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유튜버나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엔비디아하고 TSMC가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럼 이게 뭐 1년 돈 투자하고 2년 내에 그 돈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5년에 걸쳐서 얼마 투자한다. 근데 그게 어떤 곳에 어떻게 투자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 과연 그 투자가 중간에 끊기느냐, 계속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지됐을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다? 100% 돈 법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쫓다 보면은 그런 게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어떤 뉴스, 어떤 기자가 어떤 매체에서 뭘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산 장비도 아닌데 테스트 장비를 마치 어디 들어간답니다. 주가 상한가 갔다가 빠지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번 귀중한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어쨌든 가게의 보탬 여러 가지 그래서 하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 있고 저는 일반적으로 기사를 많이 보셔라. 그리고 어떤 게 그러니까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어쨌든 좀 그 내공을 좀 기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투자에 대한 어쨌든 이 시그널을 많이 봐라. 이게 메모리와는 다른 시스템 마켓에서의 어쨌든 투자 활용법이라고 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투자 사이클이 되게 길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유지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조금 메모리보다는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시스템 만들체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유용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